치킨. 오늘도 로봇이 잘하는군요. 12월 1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. 자, 오늘도 역시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코스닥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죠.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또 하락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. 특히 조선, 방산 이런 쪽 하락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경기 방어주적인 역할을 한 종목들 역시도 코스피에 속해 있다라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라서 그쪽 부분으로 약간 피해 있으신 분들도 오늘은 좋은 결과를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이제 로봇주 대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, 자, 만도가 이제 액추에이터 뭐 이런 쪽 로봇 쪽이랑 연결된다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고요. 고형 수술용 로봇 때문에 연일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뿐 아니죠. 뭐 DIC라든지 SPG 등등 네, 로봇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이고요. 2차 전지는 오르는 게 있고 내리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해 보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수급은 대체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관망세 유지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서는 좋은 흐름들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. 자,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선주 방산주 조방원이죠. 조방원 쪽, 그 다음에 금반지, 네, 금융, 그 다음에 지주사, 반도체 등등등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고요.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또 달라집니다.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고 막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단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큰 덩어리만 보면은 대형주는 좀 내리고 중소형주, 개별주의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,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.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코스피 지수 보시면 3,914포인트인데요. 지금 추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자, 이제, 고점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, 하락 추세가 지금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서, 4,000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게 조금 타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. 주가가 이렇게 가면은 3,700포인트, 아래쪽 지지라인 때까지 움직일 수 있겠죠. 요 구간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와 만기일과 겹치는 상황이 된다면, 시장 밴드폭을 굉장히 좁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고, 아직까지는 뭐 하방이다 또는 상승이다 이런 쪽으로 방향성을 결정하지는 못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. 그러면 일단 시장도 관망세를 좀 보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FOMC 끝나자마자 바로 만기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까지 관망하게 된다 그러면은, 자, 아래쪽까지 너무 비약일 수도 있겠고 3,800에서 뭐 4,000포인트 요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조금 넓게 본다면 4,100에서 3,700까지 볼 수 있는데, 이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5% 정도 변동성이거든요. 그러니까 좀 크죠.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본다면 4,000에서 3,800 그 정도 라인대 한 위아래 100포인트 정도씩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, 자, 아직은 모릅니다. 방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. 하지만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 공세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면, 만약에 공매도가 들어와서 맘먹고 패겠다라고 한다면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코스닥은 지금 연 이틀째 상승이라서 이것도 약간 좀 부담되겠네요. 천스닥 간다 해가지고 또 몰려드는 모습이긴 한데, 뭐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. 왜냐면 코스피 올라갈 때 코스닥은 그다지 많이 올라오지 못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는 내 차례야 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. 자, 그러면 가는 종목을 콕 집어서 데리고 가야 되겠죠. 그러니까 요렇게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, 네, 코스닥 쪽에는 바이오 쪽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2차전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오늘은 나쁘지 않거든요. 코스닥 쪽에서. 그 다음에 소부장 쪽에서도 물론 갈라치기가 있겠지만 그쪽 부분들,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, 뭐 2차전지 뭐 이런 쪽으로 포함이 될 것 같아 보이죠. 그래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대형주들이 포트 내에서 이렇게 약간 진상짓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반면에 개별주들 그런 것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계좌 수익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즉 대형주를 줄이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쪽에 개별주 쪽에 포지션을 좀 늘리셨다면 오늘 계좌 수익률은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. 오늘 계좌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. 자, 수급 보시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. 아침에 매수 출발이었지만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. 자, 반등 포인트가 있지만 약하죠. 다시 꺾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별로 안 좋아요. 그러면 오늘은 아침에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수급이 돌아서는지 아닌지 그 여부
여부를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매수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침에 체크하고 넘어가게 되시면 아침에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일 때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 지켜보고 천천히 느긋하게 대응한다. 이러한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. 지금 수급 동향은 일단 관망세이긴 합니다. 약한 매도세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네, 좋은 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냥 굳이 따지자면 별로 안 좋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이죠? 네,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좋겠네요. 자,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.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둘 다 아침에 2%씩 상승했다가 지금 0.3%, 0.5%씩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. LG에너지솔루션,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, 바이오 쪽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. 네, 자동차 쪽이 좀 밀렸어요. 현대차, 기아차, 얘네들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죠.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. 네, 많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얘네들은 쉽게 올라가긴 좀 어려우니까 좀 기다리세요. 오히려 자동차 부품 쪽을 보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은행주 보합이고요.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좀 밀렸죠.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. 현대중공업이요. 자, 추세가 지금 61선 이탈이 일어나는 형태라서 조선주 이제 좀 생각보다 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근데 물론 61선을 깼었던 조정들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이번에는 정고점이 낮아진 형태에서 만들어지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기존에 있었던 움직임의 조정과는 조금 사뭇 양상이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산주는 추세를 장기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방산주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으니까 이쪽 부분들은 반드시 리스크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. 뭐 은행주들이나 뭐 나머지는 일단 부합 수준이긴 한데 오늘 뭐 한국전력이나 하나오션 계속 빠지죠. 전력 관련주들 안 좋고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조선주들 조정이 제법 나올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. 조선주 쪽 안 좋아요. 안 좋고 전력기기 쪽도 지금 네, 조정을 조금 대차게 받는 모습인 것 같으니까 주의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조선들이 뭐 내년에도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의 조정을 피하지 않으면 네,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되네요. 자, 그런 내용들 보시고 특이한 거 지주사들도 다 밀리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이 올라온 것들은 어차피 수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썩 좋지 않습니다. 네, 지금 상황이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, 삼양식품 이런 건 많이 내렸습니다. 오늘 식품주들도 많이 내리는 모습이고요. 오늘 농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덜 빠지긴 했는데, 요것도 같이 내려오는 모습이죠.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구간대가 있습니다. LIG 넥스원도 많이 하락했고요. 이 방산주들이 제일 큰 걱정이죠. 방산주들은 네, 확실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,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도 계속 빠지죠. 네, 이런 거 갖고 계시면 조금 곤란하실 것 같아 보입니다.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,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요거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래쪽 지지선이 있을 수 있다. 이거는 지난 종목 진단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그런 식입니다. 현대건설도 오늘 조금 빠졌네요. 자, 그런 식이고, 네, 코스닥도 넘어가시면 여긴 또 괜찮아요, 그죠? 네, 펩트론이 지난 종목 진단에서 말씀드렸듯이 네, 계약이 본계약 넘어가지 않고 연장 계약이 들어갔다. 요거 조금, 네, 계약이 연장됐다라는 거, 이거 악재로 작용되는데, 지지선을 일단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. 어차피 취소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. 뭐 이런 식의 이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. 파마 리서치는 오늘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고요. 여기도 변동성이 조금 나오긴 하네요. 네. 근데 오늘 로봇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레인보우는 지금 1.6%인데, 근데 두산은 오늘 좀 떨어졌어요. 두산 로보틱은 좀 떨어졌고요. 만도가 이제 로봇주, 액추에이터 이쪽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요거는 수익률이 미쳐버렸네요. 그뿐만 아니라 DIC 이런 종목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. DIC 100% 넘었다고요? 축하합니다. 네. 그래도 이런 것들이 갖고 있으면, 네, 오늘 같은 장에서 그래도 잘 버틸 수는 있죠. 네. 뭐, 특별한 건 없지만, 그래도, 이 고영도 지금 보시면, 네, 15%나 올라갔어요. 와, 오늘 솔브레인도 많이 올라갔어요. 네. 뭐, 이런 형태 있어요. 근데 다 올라간 게 아니죠. 다 올라간 게 아니고, 올라간 것도 있고, 내려간 것도 있고, 근데 대체적으로 좀 강하다는 얘기고, 뭐,
제약바이오나 HK 이노의 신고가 나왔네요. 축하합니다. 네. SPG 오늘 조금밖에 안 올랐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것들이 이제 액추에이터죠. 네,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 움직임들이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. 그래서 그쪽으로 포지션 좀 잡고 계시면 그래도 계좌 방어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등락현 한번 볼까요? 자, 오늘 등락현황은 상승 종목이 더 많은 편입니다. 452개 상승이고요. 410개 하락입니다. 나쁘지 않죠? 자,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55개 상승, 578개 하락입니다. 오, 나쁘지 않아요. 그죠? 계좌 상황은 오늘 플러스 나오는 게 당연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. 자, 상승률 살펴보시면 스펙은 필요 없고요. 소프트캠프, 앱코, 카티스, 피노 등등등등등등 있고요. 코리아 서키트 요즘에 계속 올라가네요. 자, 그 다음에 한라캐스트, 사이버원, 지니언스 뭐 등등등등 올라온 종목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. 레버리지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상승한 종목들 살펴보면 51개. 와, 많은 편이죠. ETF가 주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요거 빼고 나면은 뭐 한 40개 정도 올라갔을 것 같은데 아침 치고는 40개면은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합니다. 네, 오늘 상승 포인트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죠? 네. 볼까요? 쭉 가시면 3.19 괜찮은 편입니다. 그죠? 네. 보통은 이 정도 분위기면 한 2%대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한 1% 정도 올라와 있죠. 3.19 정도. 자, 하락률은요. 네. S에너지가 와, 뭐야? 여기 왜 이렇게 빠졌어? S에너지는 뭐 악재 있나요? 얘가 그렇게까지 나쁜 종목이 아닌데. 네. 요즘에 실적이 아이고, 이것도 거의 망해가네요. 유상증자, 시총도 200억 밖에 안 되는데 유상증자까지 한다. 이게 과거의 영광이 다 죽어버렸네요. 옛날에는 이거 참 우량주 좋았었는데, 그죠? 지금은 왜 이렇게 쪼그라졌냐? 장사가 잘 안 되나 보네요. 자, 진양폴리, 파마리서치 많이 빠져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인버스 쪽이, 네. 고퍼스인데 선물 쪽이라서 네 ETF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실질적으로 빠진 거는 몇 개 안 됩니다. 빠진 건 몇 개 안 되고 한 4-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4-5개도 아침이면 좀 많은 편이죠. 네, 좀 내려볼게요. 2% 정도 나오네요. 2%. 그럼 플러스 한 1% 정도 잡으시면 되겠나요? 네, 생각보다는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플러스 1% 더 나왔죠? 네, 플러스 1% 더 나와 있는 상태라서 뭐 계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계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일단 만도 같은 경우 잘 올라가니까, 만도, 그 외에 다른 것들, 2-3%씩 올라간 것들, 플러스 국면이 있는 거, 마이너스 빠진 것도 있지만, 그렇게까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, 대체적으로는 오늘 상승은, 네, 1%는 일단 넘은 것 같아 보이고요. 1.5에서 2% 정도 예상하셔도 될 것 같아 보이네요. 사람에 따라선, 네,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, 그 정도. 하여튼 1%는 넘는 것 같아요. 네, 1.5% 정도 전후로 보면 되겠네요. 자, 일단은 계좌 수익은 나와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겠고, 자,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. 기관 쪽 보시면 LG에너솔루션, 에코프로비움 2차전지 쪽 매수가 좀 들어와 있네요. KB금융, 만도, 만도 쪽 많이 들어왔고, 코리아 서키트가 와, 잘 간다, 그죠?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저 밑에서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들이 좀 보이긴 시작하죠. 이게 7, 8월 달에 매수하기 참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야, 나쁘지 않았는데, 그죠? 로보티즈, 레인보 로보틱스, LG화학 등등등. SK 하이닉스 매도가 있고요. 기아, 한국전력, 조선해양, 효성중공업, 삼성중공업. 애매한데, 그죠? 네, 그 다음에 바이오 에피스, 삼성 에피스는 지금 또 빠지고 있어요.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. 오늘 삼성전자 매도도 좀 있고요. 자,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 하이닉스 순매수 1,500억입니다. 요거 막판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? 네, 에피스 홀딩스, 한국전력, 삼성전자, 현대차, 로킷 헬스케어 등등등등. 매도가 쭉 나와 있는 편이고, 외국인들이 페트론도 매도를 쳤네요. 그래서 요거는 일단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, 일단 부담 요소가 있다. 자, SK스퀘어, 알테오젠, 원익홀딩스, 에코프로, 삼성전기 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매수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. 근데 매도가 조금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. 하이닉스 때문에 지금 네, 왜곡 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, 실제로 하이닉스 걷어내고 나면은 매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장에 대한 관점은 아직 매도 관점을 보는 거 아니겠느냐,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.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찌됐건 계좌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. 좀 지켜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서두르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서둘러서 될 게 아닌 것 같아 보이고,
주식이 많이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수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월요일이니까 또 12월 첫날이니까 더 화이팅 하시고요. 더 맛있는 거 드시고 더 힘내는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.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올게요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